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올해 또 이제 발표된 게 이제 공시가격, 공동주택 이제 네. 공시가격 부분인데 네. 뭐 하락폭이 역대 최대다. 뭐 네, 10년 네. 만에 막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또 공시가격 하락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네, 작년 사실은 가격이 본격적으로 떨어졌던 것은 2022년이었습니다. 2년이죠. 작년이었죠. 네. 작년 사실 그 한 해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나 혹은 그렇지 않은 분들, 특히 보유하신 분들의 충격파가 컸죠. 네. 충격파가 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뭐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조금 자산을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은 연말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황당해했을 겁니다. 내 지금 갖고 있는 주택은 가격은 엄청 떨어졌는데 종부세는 작년까지 상당히 큰 정부가 현재 윤석열 정부가 많이 애썼다고 하는데도 묵직하게 사실은 부담을 안았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공시가격이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하락한 아주 제가 보니까 원래 전국적으로 18%가 떨어졌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공시가격 속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원래 보유에 따른 재산세, 종부세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덜어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상당히 키우게 하는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시가격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이제 95%인데 원래 이제 60%로 이제 35%를 이제 하락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이제 원래보다는 이제 오히려 낮춰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69%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잡았습니다. 네, 네. 잡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그 현실화율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주택 가격이 실질적으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네, 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있다라면 앞으로 주택 가격이 추가로 또 하락을 한다라면 네. 가정을 했을 때요. 네. 추가로 하락을 한다라면 지금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공시가 현실화율도 자칫하면 높을 수도 있는 게 있지 되죠.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정부는 이번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이제 하향 조정해서 하다 보니 과세가 너무 작게 그렇죠. 돼서 이거를 뭐 이제 한 80%까지 가이드라인을 잡는 거를 지금 이제 논의 중이다라고 이렇게 네, 발표를 그렇죠. 했는데 이제 그런 점은 또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결국은 재산세 부분과 종부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 낮춰주는 부분 그리고 이게 행정 관련되는 사실 각종 기준 뭐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연관이 되다 보니까 아마 60가지가 넘는 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부분에서 사실 국민들은 그동안 작년에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면서 부담이 컸기 때문에 감소된다는 거, 부담이 줄어든다는 건 대단히 좋은데 상대적으로 이 세금을 거두는 세수로 인해서 나라 살림을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고요. 또 이 중앙 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는 지방세, 그렇죠. 그 재산세 가지고 사실 먹고 사는 예.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쪽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내년에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이 벌려놓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될 것이다 보니까 지금 조금 이제 이 세수 부분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45%인가 뭐 50% 정도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의 경우에는 아주 그 한 해만 특별하게 60%를 적용했죠. 그런데 이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좀 더 올림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한 세수의 어떤 부족분을 갖다가 많이 채워 넣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부 쪽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우리가 종부세 같은 경우나 또 재산세도 지금 하반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9월 달부터 해서 나오게 되는데 내년 4월 달에 뭐가 있죠?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에 있어서 선거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예전에서도 선거에 있어서 어떤 유권자들이 가장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 말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과연 지금 뭐 추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 선택 여지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정치권에서 아마 국회 쪽에서 그것을 쉽게
방관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표를 네. 표를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포퓰리즘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네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어쨌든 공시가격이 주택가격 하락과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요율의 적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용함으로써 이제 주택가격 이 세금 부담이 네.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자, 재산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 이제 보유세 부담이 이제 완전히 낮아진 상태고 서울에 이제 웬만한 10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전부 이제 대상이 아닌 걸로 그렇죠. 되기 때문에 저기 보유세 부담 가구가 절반 정도로 이제 줄어드는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부동산 시장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 보유세 부담이 없는데 굳이 지금 이 주택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집을 팔아야 돼라는 어떤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면 오히려 시중에 나와 있는 매물을 더 걷어들이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지금 나타나고 있죠. 예. 우리가 이제 여기 제가 방송 중이지만 조금 편하게 불이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어느 정도 매도자 쪽이나 매수자 쪽에 있어서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바탕이 형성이 특히 이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매도 측에서 이제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고 결국은 이런 눈치를 보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삿바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된다. 우리가 실험도 보게 되면은 사실 전체적인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지만 그 선수들 사이에서는 결국은 삿바 싸움이 거의 뭐 5할이다. 이 5할을 절반을 좌우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가뜩이나 우리가 이제 2023 들어서 13 대책 등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제 기울어져가 하락폭은 하락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지만 하락폭이 1월 3일 이후로부터 상당히 이제 완만하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하락폭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저는 이런 보유세 부담을 줄여준 부분에서는 지금 주택 보유자들이 상당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도 조금 마음에 어느 정도 앞으로 향후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더 다져잡는 그래서 오히려 주택을 가지지 못한 무주택자나 주택을 구입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이 상황이 아주 미묘하다. 조금 앞으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도 지금 전국에 있는 공인중개사 등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청하려고 또 많은 해석을 들어보려고 달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공시가격이 인하로 인해서 이제 세부담이 줄어든 것만큼은 이제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이제 1주택자, 1주택자하고 이제 4주택자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한 20에서 한 35% 정도의 이제 세부담이 경감되는데 자, 그럼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최대한 70%까지 세부담이 줄어든다라는 어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쪽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어떤 조세의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부자 감세라든지 이런 논란에도 좀 휩싸일 수 있을 여지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택 시장에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 특히 1주택자는 이제 실수요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주택자는 투기 혹은 투자 수요자로 이제 이원화시켜서 이제 분리하는 부분은 조금 저는 이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규제도 많이 완화를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주택 부분을 갖다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1주택자와 상당히 그 격차를 줄이면서 보유라든지 또는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결국 주택 시장이 사실은 실수요자들만 가지고 이게 움직이기에는 상당히 사실 우리가 자동차도 잘 가려고 하면 윤활유를 좋은 거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윤활유 역할을 주택시장에서는 다주택자가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주택자들에게 조금 여지가 많이 생기면서 저는 이 부분들도 오히려 지금 전세시장이나 월세시장 등에서 임대차와 관련해서도 많은 좀
부작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침체돼가는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조금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원상 회복의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있어서의 제도는 공시가격 발표라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이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다주택자가 현실적으로 그동안 전 정부에서 부담을 많이 안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주택자보다는 부담을 조금 더 많이 들게 됐다. 그런 부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조세의 어떤 그 형평성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세 정책을 항상 필 때는 이제 응익과세와 응능과세의 이제 그렇죠. 원칙이 수립돼야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조세 부담을 징벌적으로 부과한다라는 거는 또 잘못됐고, 그거는 또 선거로서도 이제 어느 정도 그렇죠. 이제 판명을 그러니까요.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세가 그만큼 안 거치게 된다 그러면 정부도 대안도 이제 같이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양도소득세에 대한 어떤 감면 부분에서도 세금이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재원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부족한 재원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주택 보유와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 부분은 오히려 줄여주는 것이 어느 정도 저는 방향성에서는 맞지 않느냐. 그리고 부족한 세수 부분은 다른 쪽에 뭐 불효불급한 그런 부분들을 일단 그런 좀 많이 배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는 세금 부분을 쓰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거품을 드러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 자체는 우리가 작년의 경우에 이제 자료로서 발표가 됐는데 OECD 그 회원국들 가운데 30개가 넘는 회원국들 가운데 부동산과 관련해서 거래세와 또 보유세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부담은 거의 전 세계에서 회원국들 가운데 탑3에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난 5, 6년 동안에 세금과 관련, 부동산 관련되는 세금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많이 부담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줄여주는 게 방향은 맞는 것 같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세수 부족의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방향 등을 통해서 조금 해소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유류세 같은 경우에서도 물론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유류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연장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의 고민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 다 아는 세수 부분과 관련해서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른 쪽에 부담을 조금 들어주고, 지금 주택이나 부동산을 가지면서 가졌던 많은 부담을 그동안에 과중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국민들에게는 조금 이제 부담을 좀 어깨를 좀 가볍게 해주는 쪽에 이제는 조금 힘들었으면 조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조세 정책은 원칙이 분명해야 되고, 이것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렇게 냉탕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맞습니다.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확고한 원칙이 좀 수립됐으면 그렇죠. 좋겠다는 바람입니다.